안녕하세요. 22세 계정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성장주 찾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ACI라고 하는 알버트슨 컴퍼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ATLC라고 하는 주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LC라고 하는 회사는 Atlanticus Holdings Corpo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업의 신용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TLC의 회사의 주가를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면은 지난 3년간의 주가 거래를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현재 거래가가 18.46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주가가 18불까지 한번 상승을 하면은 저지선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이 ATLC가 18불이라고 하는 저지선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왜냐면은 이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크게 하락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저지선 18불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 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TLC 아틀란티커스 지금부터 펀더멘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틀란티커스가 신용 서비스라고 하는 업에 있는데 이 산업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융업에서 신용 서비스 부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가 마스터카드 코퍼레이션입니다. MA라고 하는 주식 심볼인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신용카드,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이 마스터카드라고 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현재 340불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애틀랜티커스 18불에 대비해서 340불이라는 가격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애틀랜티커스 신용 서비스 비슷한 건데 마스터카드 300불이니까 18불이네? 싸네?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주식 차트 가격만 봤을 때는 가격이 낮은 거지 이 회사가 과연 가치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마스터카드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마스터카드가 현재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0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전에 한번 하락을 했고요. 이거를 뚫지를 못하고 보시면은 이 핀비즈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저지선을 미리 만들어 뒀는데 이전에도 이 저지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식이 저지선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틀란티커스와 마스터카드 이 두 개의 펀더멘탈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보시면은 P/E가 아틀란티커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고요. Forward P/E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안 나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PEG만 보았을 때는 이게 높고 PS 아틀란티커스, PB 역시 나중에 좋은데 아틀란티커스가 낮죠? PC 같은 경우는 31에다가 1이니까 아틀란티스가 더 낮고 P에다가 FCF 역시 아틀란티커스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Quick Ratio, Current Ratio인데 이게 자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자본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아틀란티커스가 지금 이 quick ratio하고 current ratio가 안 나오고 있어요. 당좌 비율하고 유동 비율인데 이 회사가 얼만큼은 자산 대비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quick ratio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 회사가 아틀란티커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회사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정보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quick ratio, current ratio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마스터카드는 그래도 quick ratio, current ratio가 죄송합니다. 둘 다 있기 때문에 마스터카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틀란티커스가 보시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틀란티커스가. 이거는 좀 안 좋은 사인이죠. 당연히 부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아틀란티커스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13.74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그 반면에 마스터카드는 보시면은 부채가 자본 비율 했을 때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비율이 아주 낮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채는 2.17인데 아틀란티커스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부채가 높은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카드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거고요. EPS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마스터카드가 훨씬 더 높습니다. EPS next year 높고요.
쿼터도 더 높습니다. 왜냐면 아틀란티커스는 정보가 아예 없거든요. EPS this year 아틀란티커스가 더 높고요. next year는 마스터카드가 정보가 있는 마스터카드가 더 높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EPS는 아틀란티커스가 더 높고요. 과거 5년 동안의 정보를 봤을 때는 아틀란티커스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sales past 5year, 지난 5년 동안의 수익이 가장 궁금한데요. 보시면은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아틀란티커스는 15.4,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12.3, 아틀란티커스가 지난 5년 동안 수익이 더 높았죠. 분기 매출을 또 보더라도 아틀란티커스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을 분기별로 봤을 때도 아틀란티커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보시면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세일즈가 12.3인데 이것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아틀란티커스에 비하면 되게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왜 이게 이번 분기하고 저번 분기 대비 매출이 그렇게 낮은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마스터카드가 매출이, 그리고 이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27이나 기록을 했죠. 그에 반면에 아틀란티커스는 매출이 상당히 높았고요. 인사이더 온, 내부 소유를 보면은 마스터카드는 11%로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온, 기관 매수, 기관 보유 역시 마스터카드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ROA, Return on Asset을 보시면 마스터카드가 21%로 상당히 높습니다. ROE는 아틀란티커스가 더 높네요. ROI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가 되게 55%면 거의 내가 투자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마스터카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아틀란티커스가 정보가 있는 아틀란티커스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가 훨씬 더 높습니다. 보시면은 페이아웃이라고 해서 배당 역시 마스터카드가 더 높은데요.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아틀란티커스가 주가가 낮기 때문에 P로 시작하는 이 펀더멘탈들이 다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13.73이라는 부채 비율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되게 높은 수치인데 아틀란티커스가 앞으로 이 부채 비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한번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년 동안에 그래도 매출 이익률은 계속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4로 유지를 했는데, 반면에 마스터카드는 지난 5년 동안 12.30이라는 수익률을 거뒀는데 아틀란티커스와 낮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저번 분기 마스터카드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인지는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마스터카드가 올해 들어서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서 좀 실적을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중을 하는 이 ROA, ROI 이 두 개가 마스터카드가 훨씬 더 뛰어난데요. Return on Asset,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만큼의 수익을 창출을 했는가인데요. ROA가 이 두 개가 마스터카드가 월등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아틀란티커스는 5.8에다가 3.4밖에 안 되는데 ROA 마스터카드는 21%로 거의 4배나 되는 거죠. 그리고 ROI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15배까지 그 이상으로 마스터카드가 더 내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 역시 마스터카드가 더 높게 그렇게 펀더멘탈을 보시면은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틀란티커스가 최근에 2020년 11월 23일 날 새로운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고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고위 관리직을 임명을 했다는 거는 회사에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회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나 회사가 이번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바뀜으로써 매출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틀란티커스에 대한 그렇게 좋은 뉴스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많았어요. 보시면은 12월 9일자로 이러한 회사들이 계속 자신의 회사들을 사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난데요. Investors Business Daily라고 하는 뉴스 플랫폼에서
여기에 포함된 회사들이 자신의 자사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 마스터카드가 자신의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즉 마스터카드 회사가 생각했을 때 자기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렴한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터카드 역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10개의 워렌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주 10개 중에 하나가 마스터카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뉴스죠. 그 다음에는 엄청 좋은 뉴스가 있는데,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디비덴드 배당을 10% 인상을 했대요. 이거는 배당주들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선호를 할 만한 그런 소식인데, 마스터카드가 배당주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이 회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미국의 경우에는 60일 이상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배당주를 올렸다는 건 내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보시면은 마스터카드가 상당히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평점인데요. 글래스도어라고 보시면은 아틀란티커스 평점 3.5에다가 3.67을 보시면은 그렇게 높은 게 보시면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보시면은 표수가 6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거는 7명밖에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렇게 신빙성이 안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회사 임원진만 투표를 하더라도 6명, 7표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마스터카드 경우는 2,000명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평점이 4.2로 유지를 했다는 건 매우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틀란티커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이것저것 한번 찾아봤는데, 그 스크린샷을 찍어왔어요. 보시면은 나스닥에 아틀란티커스가 상장이 되어 있고 현재 주가가 19.36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19.36에 거래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은 24,000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거예요, 거래량이. 아무래도 새로운 주식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틀란티커스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개의 회사를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핵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아틀란티커스는 지금 현재 상승 중이고요. 마스터카드는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그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스터카드가 그거를 뚫고 상승을 할지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P2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낮은 아틀란티커스가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아틀란티커스의 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상당히 높아요. 단기 부채를 봤을 때는 13인데 long term debt, 그러니까 장기 부채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일즈, 지난 5년 동안 세일즈를 보더라도 15.4에다가 12.3이면은 아틀란티커스가 더 좋은 성적을 가졌고요. 그리고 ROI만 보았을 때는 마스터카드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 뉴스를 봤을 때는 설명드렸다시피 마스터카드가 아주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사주 매수,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주,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배당주를 10% 인상을 했다는 건 매우 좋은 뉴스고요. 회사 뉴스, 회사 리뷰 역시 평점이 4.2로 가장 매우 높은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제품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아틀란티커스는 회사가 23년 된 회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안 돼서 지금 상장을 한 회사이고,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는데, 정확한 거는 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카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회사의 아주 인지도가 높은 회사인데요. 55년이나 됐고 뉴욕주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6,700명 정도가 직원이 있고요. 전 세계의 금융기관, 기업, 카드 소지사 간에 중요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틀란티커스 성장주와 마스터카드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회사를 한번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면은 마스터카드가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뉴스들이 계속 호재성 뉴스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회사 리뷰도 높고,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아틀란티커스보다는 마스터카드가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이 좀 더 저지선인 360%를 뚫고 올라갈지가 가장 최대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틀란티커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GTN, Gray Television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업에 있고요. 방송업에 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GTN 같은 경우는 주가가 19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팬데믹 때 주가가 19불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이전에 주가까지 다시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전에 팬데믹 이전의 가격을 뚫고 상승을 할지가 GTN 역시 마스터카드와 비슷하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GTN과 대조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를 방송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를 보겠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폭스뉴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폭스 채널이라고 하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 TV 채널인데요. 트럼프가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한국으로 치면은 조선 일보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뉴스 채널인데요. 이 통신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가가 29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 텔레비전이 20불에 거래가 되고 폭스 같은 경우는 30불에 거래가 된다는 걸 보면은 시가총액이 폭스가 훨씬 더 높지만 그렇게 주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폭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아주 크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뒤로 그 전 가격인 34불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29불에서 조금씩 천천히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펀더멘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레이 텔레비전 PE 같은 경우는 8.21, 폭스뉴스의 11에 대비해서 좀 더 낮죠? 폭스 같은 경우도 PE가 상당히 낮네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회사 치고는요. 그렇죠? 포드 PE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레이 텔레비전이 더 높습니다. PEG 더 낮은 거는 폭스는 상당히 높네요. PEG가 20점이니까 PEG 역시 그레이 텔레비전이 높고요. PS는 0.82 그레이 텔레비전, PB 1.16, PC 3.79 3.8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레이 텔레비전이 더 낮습니다. PFCF, Free Cash Flow죠. Free Cash Flow가 더 낮은 게 좋은데 역시 그레이 텔레비전이 더 낮습니다. PCF가 이게 정확하게는 뭐였죠? 시총에다가 잉여 현금 비율인데 잉여 현금 비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시가총액 대비 더 낮으면 좋은 거니까 PCF가 P 나누기 FCF가 더 낮은 게 더 좋기 때문에 3.46 맞습니다. 더 낮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Quick Ratio 2.7에다가 3.5니까 더 높은 게 좋잖아요. Quick Ratio 같은 경우는 폭스가 더 좋고 Crime Ratio 역시 폭스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겠는데 Gray Television 부채가 아주 훌륭하네요. 부채가 아예 없어요. 자본 대비 있긴 있겠지만 자본 대비 없다는 말이죠. Long Term Debt 장기적 부채 2.37 Fox Corporation 0.70 아주 낮네요. 둘 다 0.79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폭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EPS 2.64에다가 2.33 아주 근소한 차이로 폭스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 next year EPS는 2.41 더 높고요. EPS next quarter Gray Television this year EPS가 가장 상당히 낮네요. 둘 다 마이너스죠. 이거는 클릭을 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46.95 this year 폭스도 마이너스 36.95네요. 올해가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둘 다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폭스 텔레비전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폭스를 선택을 했고요. EPS this year 10.89% Fox Corporation 더 높고 EPS next 5 year Gray Television 36.9 매우 높네요. 앞으로 5년 동안 EPS가 Gray Television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5년 동안 EPS가 9.10 Fox Television은 아예 정보가 없죠. Sales past 5 year 지난 5년 동안 매출 33.10 Fox 같은 아예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Sales quarter to quarter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죠. 세일즈는 매출은 Gray Television이 훨씬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sider own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Gray Television이 근소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1%도 둘 다 안 되는데 아무튼 내부 소유가 Gray Television 더 높고요. Institutional Gray Television은 엄청 높네요. 보면은 기관이 87%나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institutional, 폭스는 거의 없네요. 최근에 폭스가 월트 디즈니의 인수가 돼서 그런가? 아무튼 보시면은 ROA 6.40, ROA는 폭스가 높습니다. ROE 13%, Great Television 15 높고요. ROI 7.8, 7.9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ROI가 Fox Corporation 더 높습니다. Gross Margin 39%, Great Television보다 Fox가 더 높고 Operating은 Gray가 더 높습니다. Profit Margin도 거의 근소한 차이지만 Fox가 더 높고요. Payout, 배당은 Fox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만 보면은 아무래도 Great Television이 주가가 그래도 Fox보다는 $10 낮기 때문에 Price Earning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낮은 걸로 그렇게 낮진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 8.2라고 11.08이니까 물론 돈으로 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폭스 코퍼레이션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렇게 PE가 높은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그레이 텔레비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높지만 그런데 막상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PS를 보았을 때 그레이나 폭스나 비슷해요. 근데 매출이 큰 차이가 있죠. 매출이 그레이 텔레비전은 매우 높아요. 33% 지난 5년 동안 기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쿼터 그리고 앞으로 쿼터가 매우 높습니다. 매출이 앞으로 매우 좋게 날 전망이 높다는 거죠. 그레이 텔레비전이.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온 이런 건 인스티튜션이 온이 왜 이렇게 높지? 이거는 아예 그냥 기관에서 다 매수를 했나? 아무튼 87%로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 텔레비전이 혹시 어떤 회사에 인수가 된 건지 최근에. 그리고 폭스 코퍼레이션 역시 최근에 월트 디즈니에 의해서 회사가 넘어갔는데 아마 이거는 월트 디즈니사가 어떻게 인수를 하면서 인스티튜션에 한꺼번에 넘겨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OA를 보았을 때 ROI 둘 다 거의 근소한 차이로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 ROA가 폭스 코퍼레이션이 6.4로 더 높고 ROI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로스 마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 텔레비전하고 폭스 코퍼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가총액과 그리고 브랜드 가치인데요. 폭스 코퍼레이션은 그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 회사로서 미국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미국 사람은 당연히 다 들어봤겠죠. 한국 사람들도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본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레이 텔레비전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가 주식이 낮은 성장주를 찾다가 그레이 텔레비전 처음 알게 됐는데 그에 반면에 매출도 굉장히 훌륭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 텔레비전 최근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벤진가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꽤 유명해요. 벤진가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그러니까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산업 중에서 5가지 가치주에 해당을 한다고 그레이 텔레비전이 뽑힌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죠. 이런 벤진가라고 하는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그레이 텔레비전은 가치주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좋은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벤진가라고 하는 회사가 11월 9일경에 또 다른 뉴스로 가치주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폭스 코퍼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하게 메인 뉴스가 없어요. 딱 하나 있네요, 여기. 최근에 폭스 뉴스가 VP,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바꿨대요. 이거 말고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레이 텔레비전, 폭스 뉴스의 글래스도어, 이 회사에 일했던 분들의 평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레이 텔레비전 3.1, 3.7 차이가 많이 나죠? 평균 한 3.45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면에 폭스 코퍼레이션 리뷰가 많은데 평점 4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 코퍼레이션이 더 높죠. 아무래도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직원들의 복지 같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레이 텔레비전의 웹사이트 일부분을 캡처를 해온 겁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그레이 텔레비전이 70년 동안 브로드캐스팅 의 일을 했었대요. 그리고 현재 94개 텔레비전 마켓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 이 그레이 텔레비전의 브로드캐스팅 방송국을 보시면은 미국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부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래스카도 있고 뭐
하와이도 있네요. 보시면은 이 미국 전역에 어떻게 보면 전역에 퍼져 있는데 미국의 서부보다는 동부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레이 텔레비전과 폭스 코퍼레이션 요점들만 한번 보겠는데요. 둘 다 주식이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을 보았을 때 PE는 그레이 텔레비전이 더 높았고요. 부채가 그레이 텔레비전이 좋았어요. 세일즈 역시 지난 과거 5년 동안 봤을 때 그레이 텔레비전이 더 좋았고요. ROE, Return on Equity, 그레이 텔레비전이 더 높았고 Gross Margin은 사실 폭스 코퍼레이션이 더 높은데 제가 이걸 왜 초록색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폭스 코퍼레이션이 더 높습니다. 폭스 코퍼레이션 Current Ratio가 더 높았고요. EPS, ROI가 그리고 Gross Margin이 더 높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벤진가라고 하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5개 가치 중 하나로 선정을 했다는 게 그레이 텔레비전한테는 좋은 뉴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폭스 코퍼레이션 뉴스를 보면은 새로운 VP,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극복한 방송업계 회사들 중 하나로 선정을 했다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리뷰를 보면은 평점이 폭스 코퍼레이션으로 평균 4점이 더 높았죠. 회사 제품을 보면은 그레이 텔레비전은 1946년도에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라고 하는 그 주에 헤드쿼터 본사가 있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7,371명, 7,000명 정도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145개의 방송국이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아까 이전에 회사 주를 보면은 이렇게 145개 곳에 이렇게 방송국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폭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1915년 그레이 텔레비전보다 역사가 더 높죠. 뉴욕주에 있고요. 직원은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월트 디즈니사에 2019년에 인수가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폭스뉴스한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월트 디즈니는 모두에게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가 높은 회사인데 이런 브랜드에 힘입어서 폭스도 역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회사가 브랜드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레이 텔레비전과 폭스뉴스 이 두 가지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P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rian LPG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에너지 오일가스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이 Dorian LPG가 현재 11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13,000원 돈이면은 이 LPG 회사를 살 수 있는데요. LPG 하면 뭔가 좀 떠오르죠? LPG 가스차. 정확합니다. 그겁니다. LPG 가스차가 운용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LPG를 운송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와 같은 산업에 있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가 EPD, Enterprise Products Partners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EPD라고 하는 회사도 20불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LPG의 딱 2배의 거래 돈인데 주가로만 봤을 때 시가총액은 훨씬 더 높습니다. 보시면은 LPG하고 EPD만 봤을 때 EPD는 상승하는 게 조금씩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LPG는 그와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극복을 하는 게 점점 더 빨리 급성장하고 더 빨리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요. 근데 그 반면에 EPD는 그렇게 빨리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가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리안 코퍼레이션과 엔터프라이스의 PE를 비교를 해보면 도리안, LPG가 더 높습니다. LPG라고 부를게요. LPG가 더 높고요. Forward PE도 LPG, PEG 더 낮으니까 좋고요. PS 1.8, 엔터프라이스가 더 높네요. 더 낮네요. PB 같은 경우는 1.83에다가 0.6 이게 더 낮죠? PC 42 엔터프라이스 프로덕트의 PC가 상당히 높네요. PC가 주당하고 현금 비율인데 현금 비율이 cash per share 이 그렇게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도리안 코퍼레이션의 도리안 LPG의 PFCF가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Quick Ratio를 보시면은 2.1에다가 0.79, 2.1에다가 1.10이니까 보시면 도리안 LPG가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리안 LPG가 부채 역시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거겠죠? EPS를 보시면은 2.05, 1.47이니까 엔터프라이스가 더 낮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도리안이 더 낮고요. 다음 쿼터 EPS는 0.53 더 낮습니다. 올해 EPS
21%, 321%. 와우. EPS, earnings per share 도리안이 300%나 했네요. 그럼 다음 연도 78%, EPS next 5year 15% 더 높고요. EPS past 5year 지난 5년 동안 earnings per share 주당 수익률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Sales past 5year 지난 5년 동안 sales 매출을 보시면은 도리안 LPG가 더 높고요. 근데 sales 쿼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EPS quarter to quarter to도 도리안이 왠지 모르겠는데 더 안 좋네요. 이거는 그쵸? Insider own 5.5 5.5 도리안이 높고요. Institution own 도리안 76.2 기관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좋은 거겠죠? 너무 많이 높은데 이거는 ROA 4.6 엔터프라이스가 더 높고 ROE 18.1 엔터프라이스 더 높고 ROI 엔터프라이스가 높습니다. ROA, ROE ROI에서는 엔터프라이스가 도리안보다 훨씬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더 낮고요. ROE만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스가 훨씬 더 높네요. 그로스 마진 한번 보겠는데요. 그로스 마진만 보면은 LPG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로스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프로핏 마진 모두 다 도리안 LPG가 더 높은데요. ROA가 이렇게 낮은 거는 그로스 마진에 대비해서 ROA가 더 낮은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는 좀 더 자세하게 이 회사의 인컴 스테이먼트라고 해서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도리안 LPG라고 하는 이 성장주가 제가 생각했을 때 엔터프라이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스를 보겠는데요. 최근 뉴스 보면은 그룹 포커스라고 하는 그런 주식 평가 웹사이트에서 이 세 가지 주식이 현재 그룹 포커스가 생각하는 가치주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될 것 같다. 거의 near 이라고 적혀있죠. 도리안 코퍼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 중에 하나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죠. 그 다음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면은 도리안 LPG가 earnings just missed earning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이 회사가 분기 실적으로 어떻게 좋은 실적을 냈는지 안 좋은 실적을 냈는지 예상을 하거든요. 그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것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just missed earnings. 그러니까 원래 예측을 했던 것보다 수익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but analysts have updated their models. 이거는 아날리스트들이 이 회사가 분기 실적 대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는 거는 뭐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죠. 엔터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최근에 좋은 뉴스가 탑3 2020년 11월 29일경에 Top 3 Dividend Stocks with Yield over 5% 배당을 5% 이상 주는 탑3 주식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엔터프라이스에 투자를 하면은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의미겠죠.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 디비덴드, 배당은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배당 수익을 받음으로써 그거를 받은 만큼 또 이 회사를 주식을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글래스도어로 이 회사들을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보시면은 글래스도어에서 도리안 컴퍼니의 평점이 3점밖에 되지는 않는데 한 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 반면에 엔터프라이스는 264, 20표 그나마 좀 낮죠? 평점이 3.8이라는 거는 뭐 도리안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도리안 LPG라고 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짧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걸로 제가 회사의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니까 LPG를 운송을 하는 산업에 2002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리안 LPG가 이전부터 있었던 기업인데 LPG를 운송을 하는 산업을 시작을 2002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LPG 오일 가스를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만한 사항인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대한 간략한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LPG 도리안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의 커네디켓, 그리고 덴마크, 런던, 그리스에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회사, Dorian LPG,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이 두 개의 회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펀더멘털만 봤을 때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 도리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ROA만 봤을 때는, 물론, ROI만 봤을 때는 Enterprise Products가 더 나았지만, Sales나 아니면은 이 회사의 Gross Margin,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도리안 컴퍼니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 그룹 포커스가 가치주에 근접한 주식으로 선정을 했다는 게 도리안한테는 플러스 사인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리뷰는 봤을 때 엔터프라이즈가 더 좋았고요. 보시면은 회사를 보시면 1973년에 도리안 LPG가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 LPG 가스를 해상으로 운송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스 같은 경우는 1968년에 창립을 해서 텍사스주에 창립을 한 다음에 텍사스주에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Fortune 500,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Fortune 500에서 105위에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지명도가 높은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도리안 LPG, 성장주하고 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이 산업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도리안 LPG, 그리고 그레이 텔레비전,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회사가 어떤 거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가지의 성장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세 개구나. 네, 세 개의 회사를 더 추가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